이런 생명각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은 답에 근접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진원생명과학, 코드 번호는 011000입니다. 현재 시각은 2시 27분, 9월 3일 목요일이죠.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좀 슈팅을 주고는 있어요. 분봉을 봐야죠, 분봉. 네, 분봉은 이제 최근의 고점. 여기 35,350원? 네, 여기가 좀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일단은 슈팅을 주고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왜 올라가는지는 글쎄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이제 급하게 영상을 찍는 거라서, 불사조 찐팬님, 2억 8천, 2만 8천 원? 2만 8천 원인가요? 평단가가 2만 8천 원을 갖고 있는데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평단가가 위라고 하면 버텨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전?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고 가는 거고, 내가 쫄린다라고 하면 안 들고 가는 게 맞는데, 2만 8천 원 정도면은 그렇게 평단가가 나쁜 건 아니죠. 버텨볼만 한 것 같은데요. 2만 8천 원이면. 진원생명과학. 전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리뷰를 했었죠.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좀 그 mRNA 테마에서 이연제약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이연제약이랑 ST팜 이런 애들이 조금 mRNA 관련 테마로 좀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뭐 지금 상승률로 보면 한 3등주 정도 되는데, 참 조용했죠. 이연작도 상당히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얘네들도 아마 비슷한 이슈로 올라가는 걸 겁니다. 네. 이연작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공장 증설 기대가, 네, 이게 뭐 아침에 뉴스로 나왔었고, 여기 이제 단독으로 이연제약이 2,100억 원 투자해서 케미칼 공장 11월 준공한다. 네, 얘네들도 이제 mRNA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그게 붙었죠. 네. 오랜만에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대장이 이제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첫 번째 대장은 ST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먼저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한 6월달부터 움직였잖아요. 이때 움직였잖아요, 진원생명과학이. 이때 얘가 뭐 몇 배 갔었죠, 진원생명과학이. 근데 얘가 이제 4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mRNA 관련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이요. 네, 오랜만에 조금 mRNA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한 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시그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네, 이런데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게 한 5분 정도 느려요. 이 플랫폼 자체가 좀 5분 정도 느려요. 저 결제를 안 해놔가지고 뭐 한 31,250원에서 뭐 32,650원 이 정도 가격대. 그쵸? 네, 31,250원 한 이 정도. 이 안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진원생명과학 뉴스는 이제 해당 기업은 전날 이제 자회사 VGXI, VGXI의 이제 지분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그리고 회사 측은 VGXI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콘러시에 이제 신규 1공장을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에 완공과 적격 상평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플라스미드 DNA와 mRNA 생산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신규 2공장 건설을 투입할 것이다. 라며 신규 3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네. 그거 유상증자, 그게 이제 여기에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장 증설에 쓰여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막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유상증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삼자 배점 유상증자다라고 하면은 요즘 트렌드가 뭐 이러잖아요. 점상이자 점상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주주 배정이라는 거, 그런 건 좀 아쉽죠. 요즘 뭔가 이왕 하는 거 약간 트렌드를 타면서, 근데 이제 회사랑 주식이랑 관점은 또 다르죠. 회사 관점이랑. 그러니까 주식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약간 그런 게 아쉬운 건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네, 뭐 흔하게 있는 일이다. 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올라가면 긍정적인 거고, 내려가면 좀 약간 악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1차적으로는 좀 주요 구간에서 그런 유상증자를 왜 내놨을까? 이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그 유상증자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시설 자금이었잖아요. 시설 자금이었다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운영 자금이 더 많다, 시설 자금보다? 그러면은 좀 악재는 맞아요. 근데 봤는데 시설 자금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큰 악재로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추세의 방향성을 좀 보는 거죠, 그냥. 예. 추세가 좋으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 뭐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좀 악재로서 해석이 맞는 것 같고, 약간 그렇긴 한데 너무 대충 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대충 하나? 네, 아무튼 제가 힌트를 얻는 거는 그냥 이런 음봉이에요. 예, 왜 여기서 음봉을 발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차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얘네들 주체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주체들이 만든 차트를 가지고 어떤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힌트를 얻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신호로서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기 음봉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매수 관점을 단 1도 볼 필요가 없겠죠. 예, 단 1도. 단 1%? 뭐 한 10%도 볼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기를 과연 지켜주는지 물론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은 딱히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매수점은 어느 정도 여기서 매수세가 발생이 되는 거. 예. 매수세의 강도를 좀 지켜보는 구간이죠. 여기는 관망하는 구간. 근데 뭐 진입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진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슈팅을 주는 거겠죠. 예. 근데 이 정도 트렌드는 그러니까 이 파란 선 있죠. 예, 이 파란 선 정도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파란 선 정도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 매수세는 발생이 돼야 그다음에 여기를 그래도 박스권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건 약간 확인 매매죠. 확인 매매. 확인 좀 하고 사자 이거고. 요런 데는 이런 자리들은 예상 그냥 예상. 여기 지지받을 것이다. 뭐 피보나치의 뭐 61.8에서 50%에서 딱 중간 이 정도니까 한 번 정도는 지지받지 않을까? 뭐 외국인들도 산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이 모멘텀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보여준 상승 같은 경우 VGXI 이걸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아마 이때부터 상승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이때부터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죠. 이때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여기서부터는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시작했고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기사죠. 그냥 마냥 넘어갈 만한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지분율 감소를 감수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해 미국 자회사 VGXI의 바이오약품 생산 신설을 연내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인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매출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진원생명과학이 적자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서 그에게 배정된 물량의 15%가량만 참여하기로 해 유상증자를 마치면 박 대표에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기존 9%에서 한 7, 8%, 8% 정도 수준으로 감소가 된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등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그쵸. 이거 무시 못하죠. 왜 지분율이 적으면은 당연히 물량을 누가 모아간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감소하면서도 이제 VGX의 플라스미드 DNA 생산 시설 증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여기서 올리는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영업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18년도 영업 손실 113억 원, 그 다음에 19년도 영업 손실 82억 원, 20년도 영업 손실 185억 원, 21년 상반기에도 영업 손실이 94억 원을 봤다. 근데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매출로 이렇게 매출을 냈다. 예.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0%에 이르고 최근에 mRNA, 플라스미드 DNA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FDA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유전자 치료제 후보 물질은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물질이 개발의 진전을 보이고 있어 상용화된다면 플라스미드 DNA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길죠 이게? 그러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글로벌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시장 규모는 시장 조사기관 전망치보다 큰 7조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플라스미드 DNA 이게요. 증설하고 있는 신규 1공장이 완공되면 연매출 1조 원가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박 사장은 진원생명과학 신규 1공장 이외에 2공장, 3공장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공장이 완공되면 연매출 1조 원?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오냐? 되게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생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JP모 주관사로 선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연 이러고 주주님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저는 글쎄요. 네. 이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팁은 그거예요. 네. 시장에서 판단을 내려줄 거예요. 알아서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증권사 레포트 아니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에 가면은 알아서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저는 막 깊게 막 이게 좀 그래요. 제가 뭐 전문가라고 예전에 전문가 생활을 하겠는 했는데 요즘에는 편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주식을 와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기가 좀 뭐 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굳이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일단은 주가 흐름이 중요하니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좀 살려내는지부터 지켜보시고 뭐 나오면은 증권사에서 또 레포트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흔히들 네이버 정토방만 가더라도 알아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 한번 그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결국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 분석이 모이면서 이게 좀 여론이 형성이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생기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마련이죠. 좀 주가가 나름대로 58,800원이었는데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았네? 메리트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매수 강도를 체크하는 구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게. 진짜 이게 단순해요. 이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주봉 마무리를 어떻게 또 하는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주봉 마무리를 뭐 양봉 마감을 못하더라도 꼬리는 달리는 게 좋습니다. 꼬리는 달리는 게 좋다. 꼬리가 길게 달리면 좋죠. 일단 주봉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죠, 진짜. 이런 구간들. 지지와 저항인데, 여기가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1, 2주 봐야 되죠. 최대 3주, 4주까지.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주봉을 기다리면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좀 며칠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완벽한 지지라인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살짝 너무 빠른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다음 주 정도 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여기가 그래도 매수세가 강하게 발생이 되네.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구간이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가면 좋겠죠, 여러분들.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뭐 2평 배열도도 중요합니다. 배열도가 중요한데 벌어져 있죠. 60일선, 뭐 21선이랑 다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2평이 정배열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냥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떠 빠져서 여기서 횡보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해도 됩니다. 예, 주식 급하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물론 단타는 다르죠. 단타는 다르지만 신혼생명각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은 아마 답에 근접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6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순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두더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